기자초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이 점입가경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뉴진스가 어두어를 향해서 최후 통첩을 날렸죠. 일단 뉴진스는 도무지 어두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을 던졌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는 뭐죠? 민희진 전 대표, 대표직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대표로 돌려놓으라, 이 얘기였는데, 근데 보세요. 민 전 대표가 그 사이 사내 이사직도 내려놓고 어두어를 떠났습니다. 근데 민 대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구 조건은 돌려놓으란 거. 이거 말이 앞뒤가 맞지 않죠. 즉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그 요구 조건을 어두어는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 27일까지 이 요구 사항에 대해서 모두 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뉴진스는 모든 걸 들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속계약 해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는 27일 이후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우의 수를 따져볼까 합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누구의 손도 함부로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앞서 민 전 대표와 어두어, 하이브의 싸움일 때 이때는 뉴진스 멤버들이 피해자가 명백했습니다. 근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제3자, 민 전 대표가 내는 게 아니라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내는 거죠.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들 자신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이브 역시 최근의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내부 문건 등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하는 상황들이 여러 생기면서 대중들에게, 그리고 뉴진스에게 신뢰를 잃을 만한 정황 등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법원이 신뢰관계 파탄을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본격적인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불거진 사안들을 전부 다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일단 한이의 직장 내 괴롭힘, 이 부분은 왜 다루냐? 그들이 요구한 시정사항 내용 중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아라, 나는 피해를 입었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했죠?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이 멤버 한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서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 매니저와 인사를 나눴는데 무시해라고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진스의 한 팬이 실질적인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부지청이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거예요. 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아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한이 측 그리고 국회가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정감사 때 한이가 나와서 증언을 하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한이는 연 52억을 버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내에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매니저와 한이가 직장 내 괴롭힘 관계로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런 걸 떠나서 무시해라고 했다지 않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거를 규명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어두원 얘기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가 다르고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무조건 뉴진스 한이의 말이 맞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이미 어두어가 공식적으로 낸 입장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민 전 대표의 사임입니다. 민희 전 대표가 지난 11월 20일, 저는 오늘 어두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합니다.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시작된 7개월에 넘게 지속되어 온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을 내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향후 펼쳐나갈 새로운 K-팝 여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여정입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떠나서 새롭게 본인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여정에 있어서 과연 투자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그 여정을 이 뉴진스 멤버들이 함께하게 될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뉴진스의 발언입니다. 자,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월 13일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
어도어가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2주 안에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도어는 지혜롭게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뉴진스는 지난 11월 16일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 올랐고 이때 멤버 한이가 저희가 언제까지 뉴진스일지는 모르겠지만이란 단서를 납니다. 그래도 우리와 버니즈의 사이를 방해할 수는 없다. 즉 우리가 언젠가는 뉴진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 또한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뉴진스는 네버 다이, 즉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더라도 뉴진스는 그대로 존재한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뉴진스 멤버들이 우리가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언제까지 뉴진스일지 모른다. 이건 결국 상표권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뉴진스에 대한 상표권은 어도어가 갖고 있습니다. 나가는 순간 그 이름을 쓸 수도 없고 뉴진스의 이름으로 그동안 발표했던 이 노래들도 영리 활동으로 사용하려고 할 땐 어도어 측의 허락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룹 비스트가 원소속사를 떠나서 결국은 비스트로 활동 못하고 하이라이트가 됐죠. 그리고 동방신기도 멤버 5명 중에 3명이 나갔는데 그들은 동방신기라는 이름은 쓰지 못하고 JYJ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 멤버 중에 여러 명이 지금 다른 소속사에서 함께 활동하는데 그들은 BBG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상표권은 어도어 소속이기 때문에 뉴진스는 더 이상 스스로를 뉴진스라 부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 즉 떠날 것을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가 사실이라면은 이 부분도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예민한 상황, 특히 27일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 기한이 끝나지 않았을 때 이런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은 의중이 읽히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결코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헤어질 걸 다 생각해 놓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을 던진 거 아니냐. 결국 저쪽은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뉴진스가 아닌 어도어를 떠나서 새롭게 활동을 모색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던진 질문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경우의 수 4가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게 인용될 시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뉴진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왜냐면 이게 인용이 되면은 곧바로 어도어를 떠날 수 있고요. 그때부터는 즉시 개별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 말씀드렸다시피 뉴진스란 이름으로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용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인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재판부는 사실 어떠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내부 내용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지지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뭐냐면은 일종의 가계약이죠. 최종적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미리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가계약입니다. 그럼 가처분은 뭘까요? 본안 소송에서 잘잘못은 따지고 그때 가서 많이 싸우고 지금은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함께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너무 싸웠어. 너희 사이가 안 좋아. 같이 있어도 실익이 없어. 이러니 일단 헤어져.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6글자. 신뢰관계 파탄입니다. 근데 이미 어도어에 보낸 내용 증명 안에 신뢰관계 파탄이란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즉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때 이 신뢰관계 파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신뢰가 없다. 이걸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도어는 앞서서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내용 증명이 오고 공격이 왔을 때 우리 잘못 아니다. 뉴진스도 문제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신뢰관계 파탄. 거봐. 어도어 너희들도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 이거 자체가 신뢰관계 파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기각 판단이 내리기 전에 피프티 사태 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됐습니다. 그때 제작진이 전홍준 대표에게 수차례 인터뷰에 응해라. 저쪽은 입장 냈다. 너희도 내야 되지 않냐.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겠다. 이걸 계속 요청했는데 전홍준 대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 대표의 이유는 뭐였죠? 지금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언론에 나가서 아이들의 입장을 반박을 한다. 그거 자체가 내가 아이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인다. 즉 신뢰관계가 파탄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나는 안 하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결국 재판부가 기각을 했습니다. 전속계약 아니 유지시켜야 돼 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어두워도 여기서 학습이 됐을 거예요. 여기서 뉴진스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부정적 메시지를 내도 이때 어두워가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지혜롭게 지속적으로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향후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어두워는 계속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뉘앙스, 이걸 재판부에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용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뉴진스는 또 다른 이름을 내세워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규모 소송은 불가피하겠죠. 위약금 수천억 원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산술적인 계산이고 맥스, 정말 뉴진스가 100% 모든 게 다 잘못됐다 했을 때 나오는 게 수천억 규모인 거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가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안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끝까지 지켜봐야지,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시입니다. 이는 뉴진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도어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도어를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대중적 신뢰 역시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중들 중에서 지금은 일단 중립기어 딱 받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양쪽 입장이 너무 다른데 모르겠다. 팬들은 뉴진스를 지지할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하이브를 지지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정말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판단을 기다릴 거예요. 근데 기각이 됐다? 이건 뉴진스 너희가 그동안 주장한 게 다 명분이 없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됐을 때 뉴진스의 입지는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주장,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가 그동안 했던 주장들이 상당수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경우의 수 세 번째입니다. 앞서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시 기각시의 경우의 수를 따져봤고 지금은 기각이 됐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경우의 수 세 번째, 어도어 내부에서 뉴진스가 저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즉, 현 경영진의 프로듀싱을 받지도 않고 일종의 태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경영진 하에서는 도저히 활동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부에서 고수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일종의 PFT 사례예요. PFT 같은 경우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고서는 멤버들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이건 활동도 어려워져요. 대중의 신임도 많이 잃어서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PFT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트랙트에서 그 멤버들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을 오히려 내보냈죠. 전속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두워도 그렇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희진 전 대표는 어두워를 나가서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과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게 구축되어 있는지는 어두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중들은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어두워가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전속계약 관계를 풀어주는 거죠. 그럼 나가서 자유롭게 민 전 대표를 비롯해 제3의 프로듀서와 만나서 아니면 또 다른 투자를 받아서 독자적인 행보를 구축할 수 있겠죠. 어도어가 뉴진스가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코 내보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즉, 그 안에서 끊임없이 뉴진스가 현 경영진과 손발을 맞춰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설득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반대로 기각이 돼서 안에 남게 된 뉴진스 멤버들이 현 경영진과 협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가능성이 가장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는 이 경영진과는 진짜 일 못하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정사항을 요구했고 그게 들어지지 않아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데 결국 여기에 기각이 돼서 남았고 현 경영진과 함께한다? 그러면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했던 모든 주장들이 다 스스로 정당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계속 주장하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네, 그냥 여기서 활동해야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된 것이 아니냐라는 따가운 시선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발생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역시 P50와 같은 사례예요. 뭘까요? P50 때는 어떻게 됐죠? 4명의 멤버가 동시에 모두 문제를 제기했고 그 중에 키나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키나가 그야말로 키맨이 됐죠.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 더 기버스와 어떤 대화가 있었고 어떤 미팅이 있었고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를 키나의 입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진스 안에서도 기각이 되고 모두 안에 남게 되면은 5멤버 중에서 어도어 측과 다시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멤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거예요. 물론 그동안 민 전 대표와 뉴진스와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100%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들이 입장을 바꿀 일도 없겠죠.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동안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대중이 몰랐던 이런 내용들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경우의 수고, 가정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가정만 해볼 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P50 사태가 일파만파일 때 키나가 돌아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뉴진스 사태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시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저는 지금까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고요. 하이브가 지금 내부 문건이라든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입지인 거를 분명하고 도덕적으로 생채기가 날 만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하이브의 그런 행적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이거는 신뢰관계가 파탄났다. 그렇기 때문에 전속계약 효력은 정지시키기 맞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뉴진스나 민희진 전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고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